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재외동포인 중국 동포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동포라고 하지만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외국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로서 외국인으로서 다양한 법과 제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중국 동포 사회가 한국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제에 의해서 중국 동포가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에 관련된 법제는 한국에서는 두 가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교부의 재외 동포 정책과 법무부의 이민 정책, 한국에서의 표현으로는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동포가 해외에 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의해서 재외 동포 정책의 대상으로, 그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외국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의 동포로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정책, 즉 이민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에서의 법제, 법률과 제도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를 두고 줄다리기 하듯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은 재외 동포, 중국 동포에 대한 명칭부터 달랐고 정부 내에서도 전담 부서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게 되는 그 결과 충돌이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동포는 중국 동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명칭에 있어서도 달랐다는 점은 하나의 현상을 두고 다른 명칭으로 불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 거주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법률 체계 면에서, 제도 면에서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재외 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재외 동포에 대한 것이죠. 반면에 출입국 관리법은 일반 출입국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외 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외교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서 재외 동포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든 재단법이 있고요. 특별히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동포를 위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또 외교부에서는 재외 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외 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적 동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재외 국민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어도 한국 정부가 영사 조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적 동포는 외국에 있는 것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게 될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떠한 동포로서의 조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법제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교부 법제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부의 법과 제도에는 해외에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해당하지만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한국으로 귀환하는 중국 동포들, 그 숫자가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제를 거치면서 80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할을 외교부가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80만, 70만 조선족 중국 동포라고 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 인구 190만, 180만 중에서 절반이 넘는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0만에서 180만으로 바뀐 것은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동포, 조선족이 10만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의 인구가 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적 동포로서의 중국 동포가 줄었습니다만 또 우리 국민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는 한국의 법제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이라는 말보다는 외국인 정책, 그리고 일부로서의 다문화 가족 정책, 외국 인력 정책,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재외 국민 교육 정책,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것을 통해서 2007년도에 사실상 법제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제화 속에서 재외동포 전체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법제화가 결국은 한국 사회로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통제한 것이냐, 촉진한 것이냐, 통합한 것이냐, 이러한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어떤 부분을 촉진시켰느냐 하는 것은 한국이 바라보는 중국 동포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가 굉장히 충돌적이고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정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무부와 외교부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개념, 시각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재외동포법에서는 과거 국적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국적에 기반해서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 재단에는 민족적 관점, 혈통주의에 따라서 우리 한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적에 따른다면 우리 국민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외 국민이랑 외국적 동포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외 동포에 대해서 개념에 있어서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 재단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면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 국적 동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하는 경우의 틀과 법무부에서 재외동포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틀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의 주무부서가 누구냐, 그리고 그러면 이 재외동포를 어떤 시각에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재외동포 사업이라든지 재외동포 행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주류화되지 못하고 겹방사리처럼 변방에 위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재외동포 정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국 동포를 위시한 재외동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외국인 정책위원회 같은 최고 상위 기구가 있고 주무부서로서의 법무부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으면서 법무부가 기본 계획을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만든 법과 제도, 이것이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만든 법과 제도가 중국 동포의 대상으로 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출입국과 체류,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사증에 따라서, 체류 자격에 따라서 노동이 가능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심이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국 동포의 한국에서의 법제는 법무부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 비자, 즉 사증 제도와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대해서 동포라고 하는, 재외동포라고 하는 관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외국 인력으로서 바라보는 법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